환경이 미래다 시간입니다. 목요일 시간에 마련되는 추동계 개편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함께하고 있는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자, 환경이 미래다. 오늘도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환경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내 몸속에 쌓이는 바디버든입니다. 바디버든요. 예. 네.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디버든 단어를 좀 보면요. 예. 바디는 모두 아시겠지만 몸이라는 뜻이고요. 예. 버든은 짐, 부담, 축적 등을 의미하는데요. 어는 낙타가 짊어진 짐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건데요. 예. 즉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유해 물질이 공기나 음식, 피부로 체내에 유입되어서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이렇게 몸속에 쌓여있는 유해화학 물질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요. 예. 환경 호르몬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 생활화학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동안만이라도 어떤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실까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아. 비누와 샴푸, 바디워시로 몸을 씻고, 밥을 먹고 난 뒤 세제로 설거지를 하고, 세탁 세제랑, 유연제로 빨래한 옷을 입고, 이렇게 아침 동안만이라도 사용했던 그 화학 제품 양이 엄청 많은데요. 실제로 하루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많은 양을 많네요. 접하고 있다는 것을 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여성이 화장으로 하루에 515개 화학 물질을 접한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예. 우리가 하루에 엄청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을 피부로도 접하고 코로 마시기도 하고 심지어 먹기도 합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석유로부터 만들어지고 한 개 제품에 보통 20가지 성분이 배합이 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좀 보더라도 올해 3명의 사망자가 추가되어 1,460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제품 사용자만 최대 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본인이 피해를 보았는데도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겠죠. 상당할 거라고 예.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 생리대에서 발암물질 검출, 살충제 계라, 라돈 침대 등 최근 몇 년 동안 생활 속 화학물질 제품과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많은 이제 국민이나 시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활화학 제품 더 이상은 못 믿겠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많죠. 네, 혹시 노케미족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노케미족은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예. 네. 노케미족이 노는 이제 그대로 노란 뜻이고 케미칼을 결합한 이제 조합원인데요, 신조어인데요. 예. 화학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거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노케미족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화학 제품 대신 천연 재료로 직접 방향제나 세제 등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예. 샴푸나 린스 대신 식초나 천연 비누를 사용해서 물로만 머리를 감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각종 생활용품에도 유독한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화학 물질과 화학 제품에 대한 공포감이 좀 확산되면서 친환경 제품만 구입하는 노케미족 소비자가 이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설거지하는 용도는 쌀뜨물 이런 거는 네.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요. 일상에서 직접 만들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생활 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이제 좀 많이 흔히들 사용하고 있는 게 EM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EM이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등 80여 종 미생물로 구성되어 있는 유용 미생물인데요. 예. 이 원액을 인터넷에서 좀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걸 구매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쌀뜨물 1,500ml에 EM 20ml, 설탕 20g, 소금 반 티스푼 잘 섞어서 흔들어 놓고 따뜻한 곳에 7일 정도 두고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활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사용하셔도 되고, 예. 과일 세척, 빨래, 세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예. 또 이게 악취 제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신발장이나 냄새나는 주방, 화장실, 음식물 어. 쓰레기에 뿌려놓으면 네, 악취 제거하는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만능이네요. 예. 네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이 EM 희석해서 사용하시면은 냄새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접 만드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베이킹소다, 구연산, 과탄산소다, 식초 등과 같은 것으로도 이제 생활 제품을 대신해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이제 이 바디버든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직접 만들어 쓰는 것도 좀 안전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많이 부지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워낙 바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손재주가 없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또 귀찮아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또 너무 많은 이 제품들,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제품들을 구매할 때 뭔가 좀 사긴 사대 안전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바디버든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에는요, 완전히 없애는 건 사실 좀 어렵지만은, 예. 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하여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를 통해서 바디버든을 줄이는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수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사용하는 화장품 수나 세제 종류를 좀 줄이고, 그리고 좀 성분을 꼼꼼히 따져서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농약을 최대한 덜 쓴 유기농 채소나 뭐 식물성 지방으로 섭취를 하여서 바디버든을 좀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호흡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유해 물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좀 청결하게 하는 것 또한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이미 이제 쌓여 있는 유해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를 늘리고 신체 저항력을 키우셔서 대사 능력을 좀 높이면 이것들을 배출을 할 수 있고요. 자주 물을 마셔서 좀 땀을 배출해서 이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품 구매할 때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분표를 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사실 성분표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 화학 물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예. 거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궁금할 때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초록누리라는 사이트를 좀 만들어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안전보건공단에서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이제 12월 중에 생활화학 제품 전 성분이랑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오픈 예정에 있는데요. 예. 이런 사이트들을 좀 사용하셔가지고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좀 줄여나가는 게 네. 상당히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 네. 호르몬.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